아니요, 이제 공중보건 수업 시작하도록 할 거고요. 우선 교재 설명 잠깐 드리고 가면은 요거 공중보건 교재인데, 이게 2024년판 개정이고, 혹시 2023년 교재 보시는 분들 계시면은 그냥 보셔도 돼요. 굳이 돈 더 주고 더 사지 말고, 제가 개정돼서 추가됐거나 법이 개정된 내용들은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추록으로 제가 다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출력해서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교재를 한 권만 들고 오긴 했는데, 제 교재가 3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권과 2권이 이제 기본 이론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고, 3권에는 법규 내용이랑 그 다음에 문제, 기출문제 중에서 그 공개된 기출문제만 그냥 회차별로 쭉 넣어놔서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듯이 그냥 연습해 볼 수 있도록 넣어드린 건데, 3권 같은 경우는 부록이에요. 부록. 수업은 안 할 거예요. 3권으로 수업은 안 할 거고, 그 기본 이론 1권과 2권 수업만 진행이 될 거고, 파트가 총 10개의 파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 보시면은 파트 한번 보면은 공중보건에 대한 기본 총론 있고, 역학, 보건통계, 질병관리, 환경보건, 산업보건, 식품위생, 보건영양, 인구보건 등등등. 이게 다 뭐냐면 각각이 다 한 과목인 거 아시죠, 여러분? 이게 각각이 다 한 과목이에요. 근데 그 한 과목, 전공 과목 한 과목을 다 몇 페이지로 요약을 해 놓은 게 공중보건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되게 어렵고 내용 범위가 좀 많은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1권에 있는 게 공중보건 총론부터 환경보건 파트까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가 출제 비중도 높고 범위도 좀 넓지만 출제 빈도도 많고, 그래서 조금 더 내용도 어렵고, 이제 2권 내용은 조금 더 수월할 거고요. 그리고 3권에 맨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가 색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뭐냐면 페이지 찾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SDG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못 찾잖아요, 교재에서. 그 뒤에 색인 보시고 페이지 찾아서 보시기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걸 넣어놨으니까 잘 참고해서 보세요. 어떤 내용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 모르는 단어 있으면 웬만한 건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색인 잘 이용하시면은 여러분들 내용 찾아보기 좀 수월할 거고요. 그 3권에 법규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법 다 봐야 되나요? 그래서 그거는 굳이 그 법을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우선 기술직, 의료기술직 같은 경우는 법규가 시험 과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법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럼 요거 굳이 추가로 보실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중보건 안에 감염병 예방법이라던가 국민건강증진법이라던가 지역보건법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법에서 시험 문제로 진출되는 내용들은 기본 이론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법을 추가로 보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제 여러분들 그래도 전체 법 내용이 있으면 좀 찾아서 이 법의 앞뒤 내용이랑 이렇게 좀 보시기가 편하기 때문에 추록이 아니라 그 3권에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3권은 수업으로 진행은 안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교재에서 단원별로 그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예상 문제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수업 중에 안 풀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대신 해설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기출문제 이거 안 풀어도 되나요? 안 풀어도 상관은 없지만, 제가 검사를 할 건 아니지만, 공부할 때 요령이 뭐냐면 저랑 수업을 한번 쭉 듣잖아요. 그 다음에 수업 한 파트 끝나면은 그 파트 기출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세요. 아마 거의 모를 거예요. 거의 틀릴 거예요. 괜찮아요. 쭉 풀어보는데 그냥 문제 푸는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 문제와 관련된 이론 찾아서 보세요. 앞에 가서 요 문제가 어떤 거에서 나온 거지 이론을 보고 거기다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은 요 내용에서 이 이론에서 요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그러면 공부하는 방향을 잡기가 굉장히 수월해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참고를 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가면은, 우리 이제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질문 게시판에 저한테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는데, 제가 강의하는 과목이 좀 많아요. 우선 이제 우리 교재만 하더라도 기본서 있죠, 안심노트 있죠, 기출문제집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연구서 이제 역학 강의 따로 있고, 예방의학 강의도 있고 막 그래요. 보건행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내가 무슨 질문하는지 알겠지 해서 그냥 얘기를 하면은 찾기가 어려워요. 뭐에 대한 질문인지. 그래서 꼭 질문하실 때 정확한 교재 이름, 그다음에 페이지. 그걸 꼭 적어주시면 제가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을 잘 해드릴 수 있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저 쫓아와서 질문하셔도 돼요.
언제든지 저에게 궁금하신 거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업 진행이 될 건데, 앞에 공중보건 총론 그 페이지에 보시면은 출제 빈도 분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잠깐하게 보고 가면은, 파트 10까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파트 1부터 파트 4, 요게 1권이거든요. 1권에서 거의 한 70% 문제가 출제가 돼요. 항상. 근데 그렇다고 얘네들 한 문제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하는 얘네들을 안 볼 거냐? 안 보면 어떻게 돼? 80점도 못 맞는 거지. 한 문제 나오는데 그래도 그 한 문제를 위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내용이. 그래서 사실 제가 출제 경향 분석을 매번 해드리긴 하지만 의미 없어요, 이거. 어차피 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걸 봐야 되고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되더라도 봐야 돼요. 이거는 이때 출제 안 된 거지 언제든 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크게 의미 두지 마세요. 이런 경향 분석에. 그냥 모든 내용을 나는 골고루 똑같이 다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만 제가 1권이 이렇게 총론부터 환경보건까지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어려운 내용이 다 있어. 그러니까 뭐 암기해야 될 거, 이해해야 될 거, 막 방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1권을 아마 제가 3개월간, 그러니까 12주간 수업을 한다라고 했는데,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가 거의 2개월? 그러니까 8주 정도 걸릴 거예요. 8주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의 공부 시간이 다 소요가 되고, 여기 산업보건은 조금 어렵지만 나머지 얘네들은 되게 쉬워. 사실 여러분들 혼자 독학해도 되는 내용이긴 해요. 여기는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여기는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듣다가 제가 질병관리나 환경보건 초반쯤 들어가면은 도대체 이 수업은 언제 끝나나요? 이 1권이 끝나기는 하나요? 막 이런 질문을 실제로 들어와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기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출제 빈도도 높고. 자, 이렇게 보고요. 공중보건 총론 바로 보실게요. 제가 PPT에 이렇게 해놓는 건 여러분들 교재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노란색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 노란색 뭐예요? 중요해서 노랗게 표시한 것도 있고 또는 지문이 길잖아요. 그럼 이 긴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서 봐야 될 분들을 표시를 해둔 거예요. 근데 이거 보고 너무 밑줄 긋는데 연연하실 필요 없어요. 너무 연연하실 필요 없고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둔 거니까 뭐 보시고 밑줄을 그으셔도 되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계속 찝어 드릴 거니까 그런 거에 표시를 잘 하시면서 가면 됩니다. 자, 먼저 공중보건의 정의가 나오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이 뭐예요? 공중보건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중보건에 대한 정의는 너무 중요하겠죠. 가장 기본이죠. 자, 우리 공중보건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이미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윈슬로우라는 정의가 계속 바뀌겠죠.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시대가 발전하면서 달라지는데, 자, 그 중에서도 윈슬로우 교수가 한 정의가 있는데 요 연도까지도 봐두셔야 됩니다. 1920년에 정의를 했어요. 미국 예일대 교수였어요. 그건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이제 미국 예일대 교수님이셨는데 공중보건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공중보건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하면서 이거는 연도까지도 보셔야 돼요 라고 해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꼭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영어로 영문도, 그러니까 영어 단어로도 알고 계셔야 돼요 찝어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게 연도까지 해야 되냐면 공중보건 역사 같은 거 나올 때 같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1920년이라는 거. 자, 어떻게 정의를 했냐? 공중보건은 누가 노력한다? 조직적인 지역사회가 노력한대요. 누가 노력해야 돼요? 지역사회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노력을 통해서 뭘 달성하려고 하냐면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 건강을 증진시킨다. 건강 증진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질병 예방과 수명 연장과 건강 증진이라는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보건의 목적은 뭐다?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 요 세 가지가 공중보건의 목적이에요. 자, 그걸 위한 기술이며 과학인 학문이 공중보건학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문장 하나에서 누가 노력한다? 지역사회가 노력한다. 목적이 뭐다?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이다. 그런 지역사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요 5가지 노력을 제시를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자, 공중보건의 목적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고르시오. 바르게 연결된 것 고르시오. 공중보건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에 해당하는 것 고르시오. 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시오. 해당하는 것 모두 고르시오.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역사회는 우선 환경위생 관리해야 되고요. 전염병 관리해야 되고요. 보건교육해야 돼요. 개인위생과 관련된 보건교육해야 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것, 예방적 치료, 그냥 치료 아니고 예방적 치료입니다. 예방적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 간호 서비스를 조직화해라. 그래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조직화라고만 나올 때도 있는데, 이 문장 전체가 나올 때는 어떤 식으로 오답을 내냐면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료 간호 서비스 조직화, 이러면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자,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적합한 생활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 제도 발전까지 해서 5가지의 노력. 그래서 지역사회의 5가지의 노력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술이자 과학인 학문이 공중보건학이다. 누가 정의했어요? 윈슬로우 교수님이 정의를 했고요. 언제 했어요? 1920년이었습니다. 공중보건의 범위 있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한 2번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어렵진 않지만 이제 학생들이 보통 수험생들이 뭐 이런 것까지 나오겠어? 하고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것들 있죠. 근데 문제를 딱 냈는데 틀리네? 그러니까 이제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오호, 문제 내기는 쉬운데 학생들이 잘 안 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출제 경향에 들어가는 게 요 내용이에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연구사에서도 요 범위에 대한 문제가 몇 번 출제가 됐고요. 뭐 서울시 고졸 문제로도 출제가 됐고 의료기술직 문제도 출제가 되어서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공중보건에는 크게 분야를 나눴을 때 환경보건 파트가 있고요. 환경보건 파트가 있고 보건관리 파트가 있고 질병관리 파트가 있어요. 이렇게 3가지로 나눠봤을 때 결국 뭐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공중보건에 압축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환경위생, 식품위생, 환경오염, 산업보건 같은 것들은 환경보건 파트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환경직 공무원들은 환경보건을 시험을 보거든요. 그럼 환경보건이라는 과목에 보면은 환경위생, 환경오염, 산업보건, 식품위생이 다 있어요. 그 과목 안에. 그래서 공중보건이랑 겹쳐요, 실제로. 자, 보건관리. 이거는 이제 의료 사업할 때 관리적인 부분이다. 관리를 위한 거다. 그래서 보건행정. 요 질병관리를 먼저 봅시다. 질병관리는 당연히 질병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감염병에 대한 거. 비전염성 질환은 뭐겠어요? 만성질환 같은 것들. 그다음에 역학. 질병을 관리하고 질병의 원인을 찾고 예방하기 위한 학문이니까 역학 들어가고요. 기생충 질병도 질병관리도 질병이니까 여기에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기생충 같은 경우는 저기 환경위생에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냥 약간 융통성 있게 봐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기생충이 어디에 있어? 환경에 있잖아요, 보통은. 기생충이 그런 뭐 물고기라던가 또는 채소, 풀, 땅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이게 환경적으로 분류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융통성을 두고 보시면 되는데, 질병관리 분야 있고, 그래서 환경보건이랑 질병관리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애들은 관리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보건행정, 인구보건, 모자보건, 가족계획, 보건영양, 보건교육, 학교보건이고, 자, 요거 보건통계. 자, 보건통계 같은 경우는 왠지 질병관리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재에 역학이랑 보건통계가 한 파트에 묶여 있거든요. 근데 보건통계는 관리예요. 질병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죽었고 그다음에 얼마나 태어났고 어떤 질병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고 이 정도지 질병을 관리하는 학문은 아니에요. 다만 역학과 보건통계가 계속 연결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공부의 효율성을 위해서 합쳐둔 거지, 실제 공중보건학 교재들 보면 대부분 역학은 이제 감염병, 역학 이렇게 묶여 있고요. 보건통계는 마지막에 거의 보건행정 쯤 그 뒤에 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여러분들 공부의 효율을 위해서 저는 묶어둔 거고, 보건통계는 관리 분야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찝어드리지 않으면 절대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자, 공중보건의 활동 간단하게 보시면은, 공중보건은 보건 서비스, 그래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시스템, 뭐 보건의료 체계 같은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보건 행태와 동기 조성은 뭐예요? 사람들의 건강과 관련된 생활 습관, 금연, 뭐 절주, 식습관 개선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환경 재해. 자, 우리 환경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3가지 분야로 나눠서 넓게 분류할 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공중보건 아까 누가 노력한다?
지역사회가 노력한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주로 예방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뭐 질병이든 장애든 사망이든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활동들이 주로 들어가요. 그래서 공중보건은 질병에 대한 치료보다는 아까 우리가 지역사회 노력도 예방적 치료였잖아요. 예방적. 그래서 예방이 주로 포커스고 포괄적 보건의료, 포괄보건의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라고 하면 보통 치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공중보건에서의 보건의료는 뭐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 이걸 다 포괄하는 것을 포괄보건의료라고 불러요. 자, 생전기록 수집 보존. 생전기록은 뭐냐면 출생통계, 사망통계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분석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활용을 한다. 어떻게 뭐 질병의 유병률, 발생률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서 그리고 만약에 노인 인구가 너무 많다, 영유아가 너무 많다, 뭐 영유아 사망률이 높다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고 고려해서 보건 사업을 해야 되겠죠. 자, 공공교육, 개인건강, 지역사회 보건의 동기를 조성해준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건강에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조성을 해줘야 되겠고 보건 사업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것 들어가겠죠. 그리고 행정 연구, 과학, 기술, 행정적 연구도 공중보건의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중보건과 유사한 학문들이 있는데 왜 뭐 이런 것까지 나오겠어? 싶잖아요. 이런 것까지 나오겠어? 라는 생각이 들면은 보세요. 이런 것까지 나오겠어? 그러면 그걸 낼 거예요. 출제위원은 왜 안 봤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출제위원의 허를 찌르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를 줄 알았지? 나는 알고 있지롱. 이렇게. 그러면 100점 맞는 거예요. 자, 공중위생학이라는 게 이제 위생이라는 표현이 뒤에 가면 계속 많이 나오는데 위생이 그냥 우리 개인 위생, 환경 위생, 식품 위생 다 뭐예요? 걔네들이 깨끗하게 위생이 돼야지 사람들이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보건이라는 말을 쓰지만 옛날에는 위생학, 위생이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환경위생, 식품위생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공중위생학은 그냥 공중보건학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방의학은 의학이에요. 의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병원 가서 뭔가 진단받고 치료받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지 않에 뭐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는 예방접종받고 일고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방의학은 사람들을 미리미리 진단해서 질병에 걸리지 않게 미리미리 해야겠다. 근데 공중보건은 그걸 지역사회 단위로 하는데 예방의학은 개인, 환자, 개인, 가족을 대상으로. 그래서 의학을 베이스로 하면서 개인이나 가족을 중심으로. 그래서 여기는 대상이 개인이나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데 대신 치료가 중심이 아니라 예방이 중심인 학문을 예방의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의대에 뭐 이제 정형외과, 그다음에 뭐 내과학 이렇게 조금 학문이 있잖아요. 거기에 예방의학이 한 과목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예방의학 교재를 보면은 사실 그 거의 대부분의 공중보건 내용이 예방의학 교재에서 나와요. 거의 일맥상통하다. 다만 대상만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역사회 보건학, 지역사회 의학 뭐겠어요?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단위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역사회끼리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거고 사회의학은 뭘까요? 사회의학. 의학인데 사회야? 뭐냐면 우리가 질병과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들 중에서 사회경제적 요인이 있다고 하거든요. 사회적 요인을 규명한다라고 하는데 이 사회적 요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소득이라던가 직업이라던가 여러분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건강 수준 뭐 평균 수명 건강 수명의 차이가 있거든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더 오래 살아요. 왜? 좋은 거 많이 먹고 관리 잘하고 막 하겠지.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먹고 살기 바빠서 건강관리에 신경 쓸 틈이 없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차이가 나요. 직업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일맥상통하죠. 그런 것들. 그래서 질병과 건강과 관련된 사회적 요인, 사회적인 어떤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걸 사회의학이라고 하고요. 건설의학은 뭘까?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의학인가? 아니죠. 건설적이다가 뭐예요? 바람직한 거, 뭐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 건설적인 의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질병 치료가 아니라 최고 수준의 건강 증진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최고 수준의 건강 향상을 목표로 하는 건강관리 방법 연구하는 학문을 건설적인 의학이다라고 해서 건설의학이라고 합니다.
자, 예방의학과 공중보건을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둘 다 목적이 같아요.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킨다. 목적 세 가지는 동일한데 다만 대상이 누구다? 예방의학은 개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공중보건은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한다. 자, 예방의학도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의학이다라고 했어요. 자, 공중보건은 사회적으로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 불건강의 원인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제거해서 인구 집단 전체, 누구 개인이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 전체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책임 소재가 예방의학은 의사가 진단하고 이제 질병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개인, 가족에게 책임 소재가 있다라면은 공중보건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지역사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사회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공공조직의 책임이 있다. 진단 방법, 예방의학에서는 임상적으로 진단을 하겠지만 공중보건은 보통 지역사회 주민들의 어떤 질병에 대한 유병률, 발생률, 뭐 사망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지역에 어떤 질병에 대한 수준이 높구나, 건강 문제가 안 좋구나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하게 되고요. 자, 거기에 따라서 예방의학은 진료, 투약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공중보건은 보건관리, 봉사, 보건사업을 통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공중보건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공중보건 사업, 자, 보건사업, 보건과 공중보건, 국가나 지역사회가 하는 사업인데 보건과 관련된 사업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계속 나오죠.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심신의 효율, 몸과 마음의 효율,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공중보건의 목적. 자, 그 목적을 위한 활동을 보건사업이라고 정의를 하는 건데, 자, 보건사업은 중앙정부가 주도할 수도 있고요. 지방정부가 주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중앙정부가 주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 그다음에 지방정부가 주도한다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보통 이제 보건소에서 하는 보건 사업들이 있겠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정부가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지방에서 해야 되는데, 자, 감염병 관리. 자,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관리가 돼야 안 돼요. 우리가 한 지역에만 뭐 갇혀 사는 것도 아니고 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건 지역 단위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염병 관리처럼 지역 단위로는 목적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은 당연히 보건복지부,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의 기술, 인력,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럼 당연히 중앙정부 주도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막 이랬다 저랬다 안 하고 여기저기 다르게 안 하고 일관된 사업을 하면서 어떤 업무의 중복을 회피하기 위해서 회피할 필요가 있을 때 중앙정부가 주도를 하고, 정부의 예산 지원 같은 거 필요할 때 당연히 중앙정부 주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방정부가 주도를 한다라는 것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지역별로 해야 되겠죠. 지역사회 개발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그 지역 내에서 조금 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지방정부가 주도한다. 자, 그 외에 범세계적으로 하는 사업은 당연히 WHO에서 주도하는 사업이겠죠. 자, 공중보건의 대상, 이거 진짜 별거 아니지만 시험 문제로 정말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덜 돼. 이거 이제 좀 아마 출제위원도 출제해놓고 너무 성의 없는 문제인가 싶은 마음이 왜냐면 다음 중 공중보건의 대상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 만성질환자, 2. 가족, 3. 지역사회 주민, 4. 장애인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버리니까 너무 성의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요즘은 좀 덜 나와요. 근데 예전에 출제가 많이 됐던 거예요. 그만큼 지역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 그럼 뭐냐면 이게 문제가 옛날처럼 단답식으로 안 나오고 이제 공중보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고르시오 해놓고 앞에서 본 것과 우리 뒤에까지 내용들을 다 섞어서 긴 문장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긴 문장으로 만들면서 구구절절 옳은 말을 하면서 중간에 살짝 공중보건은 개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어쩌고저쩌고 좋은 말을 막 써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앞에 분명히 틀렸어. 근데 뒤에가 맞아. 맞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주로 긴 문장 나왔을 때 하는 실수. 그거는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제가 조금 더 요령을 더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대상이 지역사회 주민이다라는 거. 자, 공중보건의 3대 핵심 원칙 WHO에서 제시를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3대자가 붙으면 누가 봐도 시험 문제지. 심지어 사지선다인데 3대잖아, 3대.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참여, 형평, 협동 3가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영문으로도 봐두세요.
이제 이런 거 출제한 다음에 안 틀리잖아. 그럼 가끔씩 얘는 아직 영어로 출제된 적은 없지만 이런 유형들이 영어로 나올 때가 있고요. 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거에 대한 용어를 다른 말로 한국어 표현을 다르게 해요. 근데 영문을 똑같이 써요. 왜냐하면 책마다 번역이 다르거든요. 이건 WHO에서 말했으니까 당연히 영문으로 발표를 했겠지. 근데 우리가 참여, 형평, 협동 이렇게 외웠는데 참여, 평등, 협동 이렇게 나와서 평등 틀린 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영문을 같이 봐줘야 돼요. 다행히 우리가 주관식은 아니잖아. 철자 틀려도 돼. 대충 영문으로 뭐라고 표기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참여, 우리 공중보건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예요. 자, 우리 동네 보건소에서 보건사업을 하는데 금연 사업을 한대요. 근데 흡연자들이 아무도 교육을 들으러 안 와. 사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돈을 쏟아붓고 어떤 노력을 붓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공중보건 사업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을 포함해서 다양한 집단들, 협력이 필요한 집단들이 있겠죠. 집단의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평등, 형평이라고도 하는데 공중보건 사업은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된다. 그래서 공중보건 정책을 수립할 때는 형평성을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되고요. 협동, 여러 사람들이 함께 협동, 파트너십을 구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지방기관이든 지역사회 주민이든 다른 어떤 뭐 정부 부처든 간에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 협동이 필요하다. 콜라보레이션까지 해서 3가지 봤고요. 자, 앤더슨이 제시한 공중보건의 수단, 공중보건 사업의 3대 요소라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대로 나와 있으니 중요하겠죠. 3가지인데 보건 서비스에 의한 봉사행정 또는 그냥 봉사행정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보건 서비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봉사행정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뒤에 이제 행정 파트 들어가면은 봉사라는 표현이 나올 건데 정부가 봉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뭔가 개입하고 간섭하는 게 봉사예요. 그래서 정부가 우리 삶에 개입하고 간섭해서 건강에 유리한 행동을 하도록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장치, 행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간섭하고 개입한다. 그래서 정부가 또는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에 개입하고 간섭한다. 그거는 봉사행정이라고 해요. 봉사성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법규에 의한 통제행정 또는 보건법규라고 해요. 그냥 보건법규 또는 통제행정이라고 하는데 법을 제정을 해서 우리 감염병 예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법 제정해서 어기면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다음에 교육에 의한 조장행정. 자, 그러니까 뭔가 뭘 조장한다? 어떻게 하도록 몰아간다,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건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건강에 유리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것 행정이다라고 해서 조장성, 조장행정이라고 해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 우리 공중보건 사업은 예방에 포커스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질병을 예방하려면요, 내가 금연을 해야 되고, 내가 식습관을 개선해야 되고, 내가 신체 활동을 늘려야 돼요. 결국은 내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그 행동이 바뀔 수 있도록 교육을 해줘서 조장을 한다라는 것. 그래서 사실 공중보건 사업에서 가장 능률적인 수단이 되는 것은 보건교육이겠죠. 정도. 자, 그다음에 에시튼과 세이무어가 제시한 공중보건 변화 4단계인데 이건 좀 뭐 가볍게 보셔도 되는데 역사에서 다시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볼 내용들이고 요거는 공중보건적으로 봤을 때 변화 4단계인데 산업보건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산업보건 이전에는 공중보건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공중보건은 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국민들의 건강을 관리한다. 인구 집단의 건강을 관리한다는 건데 그 이전에 중세기나 고대기 이럴 때는 건강 문제, 질병은 개인의 책임이었지 정부가 그런 것들을 관리해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산업보건, 우리 그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렇게 지주가 있고 그다음에 소작농 그래서 농사 짓다가 아프면 그냥 죽고 막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산업화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도시에 몰려서 공장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공장에서 돈을 벌고 정부, 국가의 경제가 막 발전하던 시기인데 이 근로자들이 다 모여 있잖아. 옛날에 소작농일 때는 다 흩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같이 모여 있는데 같이 건강이 안 좋아져. 왜? 환경위생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리고 같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근로자들이 일을 못 해요.
그럼 어떻게 돼? 공장이 가동이 잘 안 돼요. 산업혁명에서 경제발전에 제약이 된 거예요. 근로자들의 건강이. 그래서 정부가 그 국민들의 건강에 신경 쓰기 시작한 게 산업혁명 이후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산업보건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보건 문제가, 인구 집단의 건강 문제가 대두가 됐고, 이제 공중보건의 사상이 여기부터 싹트기 시작한 거고, 자, 그 이후에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의료기술, 과학기술이 막 발전해요. 자, 그래서 질병의 원인균도 찾아내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질병의 원인균에서 콜레라에 걸려서 콜레라의 원인이 뭔지 몰랐다가 이제 막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질병의 원인균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뭐 환경위생 별로 관계없어. 그냥 예방접종만 하면 질병 예방할 수 있어. 이렇게만 접근을 했던 시기가 개인위생의 시기예요. 그래서 예방접종에 중점을 뒀고, 자, 그 이후에 이제 의료기술, 과학기술이 급격하게 발달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감염병이 이제 거의 정복된 것처럼 인류가 자만을 하게 돼요. 이제 됐어. 이제 인류는 건강해질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사람들의 그러니까 감염병 때문에 사실은 평균 수명이 되게 짧아졌던 건데, 감염병을 어느 정도 정복하고 나니까 평균 수명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질병, 만성 질병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놈의 만성 질병은 한 번 걸리면 안 나. 감염병은 걸려서 며칠 안에 죽거나 끝나거나 회복되거나 하는데, 이 만성질병은 평생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료비 지출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요 이후부터를 신공중보건의 시기라고 해서, 이때부터는 생활습관이라든가 환경오염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의 공중보건을 신공중보건의 시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공중보건이라고 하는 것은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질병의 유형이 바뀌면서 과거 공중보건 시대, 그냥 단순히 인구 집단의 건강 문제, 위생으로 인한 문제 이것만 보다가 신공중보건 시대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신공중보건 시대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 증진, 그러니까 포괄적인 보건으로 이런 것들을 다 하고, 특히 건강 증진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해서 신공중보건은 건강 증진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시대다라고도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개인과 사회의 건강 상태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노력을 신공중보건 시대의 이제 노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신공중보건에서는 건강에 대해서 예전에는요, 건강은 뭐 그냥 질병이 없으면 건강이야 막 이랬던 시대도 있었고, 그렇게 건강에 대한 개념이 쭉 바뀌어 가는데, 지금 신공중보건 시대에서의 건강은 뭐예요?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요,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요, 사회적으로도 건강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다. 결국 요거는 뒤에 넘어가면은 우리 건강에 대한 정의를 다시 볼 건데, 거기서 다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영역을 다 관리해야 된다라고 보기 시작합니다. 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환경을 중요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신공중보건에서는 이 환경에 대한 것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건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보편적 접근을 중요시한다. 개인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다라고 해서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집단적 건강관리, 개인의 건강관리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뭐에? 집단적인 건강관리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친다. 환경이나 사회제도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공중보건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건강 증진이라는 것이 강조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WHO 오타와 헌장이 1986년에 채택이 됐는데, 이 1986년은 뭐 지금 여기에다가 체크하실 필요 없어요. 뒤에 가면 다시 중요하게 나와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뒤에 가서 중요하게 볼 거예요. 어쨌든 이게 뭐냐면은 1차 건강증진 국제회의예요. WHO에서 개최하는 회의 중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회의인데, 제1차 건강증진을 위한 국제회의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한 질병 예방이 아니라 건강 증진에 포커스를 두고 모든 나라들이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해라 라는 게 채택이 된 거죠. 그래서 건강 증진을 공중보건 사업의 하나라는 신공중보건 사업을 할 것을 권고를 했다. 결국은 이 신공중보건은 뭐다? 건강 증진 사업을 채택을 해라 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많은 나라들이 1990년대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 신공중보건 사업을 전개를 해요. 그냥 이런 것들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왜냐면 지나간 일들인데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건 아니고,
보시면 되게 비슷하죠. 미국은 헬스 피플, 그러니까 1990년대에 이제 계획을 세워서 헬스 피플 2010, 2010년까지 건강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뭔가 사업을 전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헬스 피플, 캐나다는 헬스 캐나다, 그다음에 일본은 헬스 재팬, 우리나라는 헬스 플랜. 그래서 헬스 플랜 2010을 시작으로 했는데 지금 몇 년이야 벌써? 2023년이잖아요. 지금 그 사업은 헬스 플랜 2030이에요. 그러니까 2010 볼 필요도 없어요. 이미 끝난 거야, 이거는 다.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래서 5차 계획이 이제 헬스플랜 2030 요걸 통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신공중보건에서는 계속 얘기했지만 건강 증진에 대한 거, 환경에 대한 게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 거, 건강 도시와 관련된 것들이고요. 질병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주요 보건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공중보건과 신공중보건이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둘의 차이점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 신공중보건 이전에 과거 공중보건은 약간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인구 집단 건강관리, 그때는 이제 감염병, 그 다음에 근데 그 감염병들이 다 뭐냐면 위생이 너무 안 좋아서 물이 깨끗하지 않아서 물에 균이 많이 있었고 그 물을 먹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질병에 걸리고 장티푸스나 콜레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어요. 물을 여과해서 그래서 물만 관리해도 사망률이 뚝 떨어지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보건 시대에는 물리적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 신공중보건은 어때요?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원, 생활 양식 이런 것들까지도 좀 더 넓게 포괄하고 있다는 거. 과거의 공중보건은 의료 분야 전문가 중심이었다면 지금 신공중보건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이제 사업인 거고, 그다음에 공중보건은 전문가가 주도를 해서 그냥 사회운동으로 이루어져서 이게 역사 파트 들어가면 나올 건데 공중보건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그거를 정부가 어떤 뭐 위생 사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사업이 진행이 됐다라면은 이제 신공중보건에서는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건강 문제가 달라요. 그래서 지역사회가 주도를 하면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도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공중보건에서는 이제 역학적 주사 방법,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사망률이 얼마나 높은지, 질병 발생률이 얼마나 높은지 여기 정도까지였으면은 신공중보건은 이런 역학적인 조사 방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방법론을 다시 협력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공중보건, 과거 공중보건은 질병 예방에, 그러니까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에 초점을 뒀어요. 건강이라는 건 뭐다? 질병이 없으면 건강이다라는 개념이 조금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신공중보건은 어때요? 단순히 질병 예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건강 증진, 지금 건강한데 더 건강해지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건강 증진에 대한 적극적 의미, 포지티브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는데 이게 포지티브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는 뭐예요? 긍정적인 거잖아요. 반대가 뭐예요? 네거티브잖아요. 그래서 네거티브적인 건강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부정적인 거. 나 아프지 않아. 뭐 문제 없어. 그러니까 아프지 않아 라고 하는 게 네거티브적인 건강인 거고, 포지티브적인 건강은 나 지금 너무 좋아. 잘 지내. 아주 상태가 좋아. 이런 것들이 포지티브적인 건강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과거 공중보건은 감염병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라면은 신공중보건은 만성질환, 정신건강, 그리고 환경에 대한 지속성, 생활력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공중보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자, 그다음에 보건사업 기획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럼 지역사회에서 보건사업을 기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계획해서 그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행정적인 거긴 한데 공중보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보건사업을 기획한다라는 건 기획을 통해서 보건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과 관련된 문제, 고혈압 유병률이 너무 높아, 또는 당뇨병 환자가 되게 많은데 혈당 조절이 잘 안 돼,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그걸 해결해서 바람직하게 어떻게 건강을 보호하고 향상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 지역사회의 활동, 조직적인 활동이 지역사회 보건사업 기획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획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보건사업 기획의 특징을 보시면은 사업 기획은 목표지향적이다. 자, 기획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얘를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바꿀 거야, 좋아지게 만들 거야라는 목표가 항상 존재하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기획은 목표 지향적이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맞게끔 지금의 상태를 바꾸려고 하는 목표 지향적이다. 자, 여기 현재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이다까지. 자, 목표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미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바람직한 상태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이다. 자, 기획에 대한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해놓고 목표 지향적이다, 현재 지향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현재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운다라고 했죠. 그럼 계획을 세울 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개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 효율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골라야 되겠죠. 그게 기획인 거고,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을 제시해 주는 게 기획이다라는 것. 구체적인 수단,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제시하는 것이 기획이다. 자, 기획은 본질적으로 권한과 자원을 동반하며 행동지향적이다. 행동지향적이다. 자, 그럼 우리가 목표지향적이다, 미래지향적이다, 행동지향적이다. 세 가지가 나왔어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이제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지가 정해졌죠. 그럼 사업을 하려면 자원이 있어야 돼요. 뭔가 배분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계획에 따라서 권한, 자원이 배분이 된다. 그리고 그 기획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행동지향적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체계적인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이다. 기획은 일회적이거나 단편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이런 것들. 출제위원들 입장에서는요, 시험 문제를 내기 딱 좋아. 그러면은 기획은 단편적인 의사결정이다, 일회적인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문제를 오답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일회적이거나 단편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어떤 거 연속적인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속된 과정이다라고 보는 거죠. 의사결정의 과정이다. 그래서 기획 과정에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게 계속 연결되고 서로 영향을 준다. 결정한 것들을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획의 특징을 밟고요. 그런 기획의 구성 요소. 자, 보건사업을 기획할 때는 우리가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 문제를 어떻게 바꿀지를 알겠죠. 그래서 현재 상태를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될까, 목적을 정해야 돼요. 미래에 원하는 방향이 나와야 되고요. 그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선 뭘 해야 되는지 전략이 세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필요한 활동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기획 과정인데, 얘네들은 당연히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가 주요 문제 유형이겠죠. 자, 지역 기획팀의 조직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돼요. 기획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건소에 발령을 받았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획팀 조직 구성원인 거예요. 그래서 구성원으로서 기획을 할 때 제일 먼저 뭘 한다?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문제가 뭔지 알기 위해서는 그 지역사회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직접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국민건강영양조사나 지역사회 보건통계 자료들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의 연령 구조는 어떻고, 노인 인구가 많은지, 영유아 인구가 많은지, 생산층 인구가 많은지, 그다음에 고혈압 유병률은 어떤지, 암 발생률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요. 자, 그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그럼 여러 가지 문제를 한 방에 동시 사업을 빡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 중에서 뭔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걸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순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요. 자,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기획을 해야 될지가 딱 정해진 거죠. 그럼 거기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게 과정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기획이 왜 중요하냐? 그냥 가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기획을 하고, 기획을 통해서 지역사회 보건 사업을 한다. 자, 기획이 세워지면요,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휘의 수단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동 방침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지가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휘를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직원들에 대한 통제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기획은 지휘와 통제의 수단이 되고요. 그 기획은 가용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돼요. 그냥 갖다 막 쓰는 게 아니라 기획을 통해서 각각의 사업에 필요한 자원을 계산을 하고 적당히 분배가 가능해지겠죠. 계획이 잘 세워졌으면 거기에 따른 업무 수행 능력도 키울 수가 있겠고, 기획을 통해서 기획을 할 때는 이제 기획 전제라는 걸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전망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이런 상태인데 지금 여러 가지 통계 지표를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하자라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대비의 역할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 사업을 할 때는 기획이 필요하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지역사회 현황 분석부터 이어서 볼게요.